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n과 m 네 번째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8 이하의 숫자 중에 길이 m인 수열을 만드는 건데 여러 번 골라도 되고요. 비내림차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같거나 커야 된다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2, 1이 아니라 2, 2부터 시작하고 3, 3부터 시작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나, 뭐 여러 동작이 있겠지만 길이 m자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즉 m개를 고르는 거니까, 자, 또 똑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n을 고른 숫자, 즉 선택한 숫자 개수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개까지 고르는 과정을 가능한 모든 경우를 표시하면 되겠죠. 자, 시작할 때는 당연히 고른 개수가 0일 겁니다. 그리고 m개를 고르면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숫자를 고를까요? 네, 물론 처음엔 1부터 고르겠죠. 1, 2 해서 n까지의 숫자를 고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가 골라지면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숫자를 골라야 돼요? 네, 적어도 첫 번째 고른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은 숫자를 골라야죠. 네, 그러니까 요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사실은 주어져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시작 숫자부터 하나씩 더해서 n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자, 1이라면 우리가 고른 숫자, 2라면 고른 숫자를 같이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할 스타트 숫자, 그리고 더하기 1 해서 n까지의 개수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른 숫자. 자, 이렇게 다 고르면 결국은 마지막 n-1개의 숫자를 고르게 될 거고, 그때도 여기서 고른 숫자보다 같거나 큰 숫자부터 시작해서 n까지를 넘겨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n번째 숫자를 고르니까 이른바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1부터가 아니라 선택한 숫자를 넘겨줘서 그 다음 숫자를 고르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파라미터를 하나 더 써서 시작할 숫자를 넘겨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나를 이제 잘 우리가 DFS 함수로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은 무조건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시작할 숫자, 이거 개수니까요. 이걸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종료 조건은 n이 m개가 되면 m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종료하는 겁니다. 자, 근데 종료하기 전에 m개 골랐으니까 이제 그거를 정답에 추가해야 되겠죠. 계속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만들 때마다 리스트라는 걸 넘겨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종료 조건이고요. 하부 함수는 넘겨받은 s부터 n까지 돌려야 되니까 종료 조건이 아니라 하부 함수 호출은 for 열로 가서 계속 j라고 했었죠. 자, 스타트부터 n까지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 즉 가능하냐 호출하는 게 가능하죠. 이 조건에서는. 물론 1부터 모든 걸 한 다음에 나보다 작으냐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죠. 같은 숫자부터 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DFS로 무조건 n 플러스 1. 그럼 시작은요, 내가 요 s부터 증가시키는 요 j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j보다 큰 그리고 리스트에 j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n과 m 네 번째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8개의 숫자, 8개 이내의 숫자에 m개의 수열을 고르는 거고요. 같은 수를 중복해서 골라도 되고 비내림차순, 즉 크거나 같은 값이 뒤로 쭉 오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 12, 13, 14라고 한다면 22. 그러니까 줄어드는 형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고른 수열이 2, 1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건 되지만. 자,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보다 적어도 같거나 큰 숫자를 그 다음 단계에서 골라야 되겠구나. 뒤로 갈수록 같거나 커지는 순서 비내림차순으로 수열을 골라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르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한번 표현해 보죠.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자, 안에 적을 거는 종료 조건에 관계되는 거니까 똑같이 선택한 숫자의 개수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니 뒤에 이 숫자를 보내줘야, 선택한 숫자를 보내줘야 그 다음에 또 거기서부터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선택한 숫자도 넘겨줘야 될 것이다. 선택한 숫자도 다음 단계로 전달해줘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 숫자니까 S 정도 선택, 스타트 이렇게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숫자는 시작할 때는 물론 제일 위에서 부를 때는 빵개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숫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1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처음엔 시작해야 되겠죠. 1. 물론 고를 때마다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면 요 1 선택한 숫자로 그냥 S로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해진 숫자 언제까지요? N까지. 처음에 1이라면 1, 2, 3 해서 N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부르면 한 개의 숫자가 선택된 거죠. 물론 그게 1이라면 나는 또 선택된 숫자인 S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다시. 이 넘겨받은 숫자를 다시 전달을 해주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작할 숫자부터 하나 더하고 N까지. 두 번째 숫자는 시작 숫자부터 쭉 증가시키면서 N 전까지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M개를 골라야 되니까 M-1개에서도 마지막으로 스타트부터 하나씩 골라서 N까지의 숫자를 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M개의 숫자를 고르면 비로소 종료가 될 것이고요. 종료 조건은 그래서 N이 M개가 되면 종료. 그럼 여기서 정답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정답 처리란 이렇게 선택된 수열을 고르는 거니까 여태까지 하던 그런 정답을 앤서에다가 어펜드에서 저장하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나 똑같이 생긴, 다 동일하게 생긴 요 DFS 함수 하나를 잘 짜는 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과정이 되겠죠. 처음에는 무조건 N이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종료 조건. 이 N이 선택한 게 M개가 되면 우리는 종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끝냈어요? 넘겨받은 시작할 숫자도 있으니까 그냥 S 추가해주고 합친 거를 계속 리스트 같은 저장을 했으니까 answer라고 하는 정답을 저장하는 데다가 이 리스트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앞에 쭉 연결하는 문제랑 동일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종료 조건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 밑에 호출을 보면 S라는 시작 숫자를 넘겨받았다면 처음엔 1, 두 번째는 선택한 그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N까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자, 즉 for 열 쪽으로 가서 J라고 제가 계속 불렀어요. S부터 N까지 쭉 숫자를 선택해서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DFS에 N 플러스 1은 무조건이고요. 종료 조건이 이걸로 가니까 선택한 숫자는요. J죠. 우리가 선택한 숫자는 J입니다. 또 J 그리고 리스트에다가 J를 선택했으니까 붙여서 호출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부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쭉 붙여주는 형태로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출 한번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이니까 그렇게 긴 숫자는 아니죠. 오래 걸릴 코드는 아니겠습니다. 복잡하면 그 복잡도에 맞춰서 또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FS N은 처음에 0이고요.
시작 숫자는요 1부터죠. 1부터 n까지니까. 자, 1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하나도 안 골랐죠. 자, DFS 함수는요 n 스타트 리스트가 주어지고요. 종료 조건. 자, n이 라지 n만큼이 되면 m개의 숫자를 선택한 겁니다. 네, 종료 조건이죠. 항상 종료 조건은 무조건 n에 대해서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리스트를 하나의 답으로 추가하면 될 거고요. 자, for j는 스타트부터 우리 n까지. 이게 우리 비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우리 선택된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받은 숫자부터 비내림차순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FS n 플러스 1은 하나씩 했으니까 그렇고요. 이게 J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 그 다음 걸로 J 플러스 1부터 돌아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리스트에다가 지금 선택한 J를 추가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이고. 네, 뭐 오래 걸릴 코드는 아닐 거고요. 8이니까 둘 다 8일 때도 8에 8승.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1초 이내의 시간 정도에 제출되는 코드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복잡도는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해 볼 거고요. 혹시 다른 문제들로 백트래킹을 할 때는 제가 앞쪽에 소프트웨어 익스퍼트 아카데미 삼성의 SWEA에 있는 백트래킹도 열 몇 개 시리즈로 문제 종류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